늘 양보만 하다가 손해본 적 있으신가요? 착한 게 죄는 아니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착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대화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말고 똑똑하게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워보세요. 1.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며 지나치게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결국 스스로가 지쳐버리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거절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부탁을 들어주면서도 속으로 불편함을 느끼거나 후회하면서도 다음에도 또다시 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는 편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결국 나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아니요라는 단어 자체는 짧고 간단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절을 하면 상대가 실망하거나 관계가 멀어질까봐 두려운 감정이 생깁니다. 또한 상대가 강하게 부탁을 하면 거절하는 것이 미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좋은 관계의 기준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절을 통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으며 무조건 상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정작 나에게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가 많아 바쁜데도 동료가 일을 대신 맡아달라고 하면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수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의 업무에도 지장이 생기고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피로가 누적되고 상대방은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결국 내 시간과 에너지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은 나를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편한 사람에게 부탁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호의에서 시작한 행동일 수 있지만 계속해서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는 나를 부탁하면 뭐든 해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도 나의 의견은 존중받지 못하고 나보다 상대의 요구가 우선시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결국 나는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한 채 상대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니요라고 말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단호하면서도 정중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무조건 차갑거나 무례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에게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또는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내가 정중하지만 확실하게 거절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핑계를 대지 말고 솔직하게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할 때 오늘은 바빠서요. 다른 일이 있어서요. 등의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상대는 그럼 다음에는 가능하겠네? 라고 생각하게 되어 같은 부탁을 반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건 어렵겠습니다. 또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거절 후에도 미안해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거절한 뒤에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미안해하면 결국 마음이 약해져서 나중에 다시 부탁을 들어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거절은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권리이며 나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한 뒤에도 내가 나를 위해서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거절할 때 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할 때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길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상대는 그러면 이 부분만 해결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상대는 그럼 내일은 괜찮아? 라고 다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상대는 더 이상 이유를 따지지 않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연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이 어렵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부담 없이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거절하는 문장을 직접 소리내어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그건 어렵겠습니다.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문장을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실제 상황에서도 덜 긴장하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상대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락하고 어려운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점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그리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해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2. 모호한 표현 대신 분명한 의사 전달.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대화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착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을 배려하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의사 표현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호한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뜻대로 상황을 해석하게 만들 수 있어 결국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고 분명한 의사 전달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사람들이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을 배려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답변을 해야 할 때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같은 애매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상대방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게 만들고 결국 원치 않는 상황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갈등을 피하려는 심리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이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 의견을 확실히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찮긴 한데. 나도 잘 모르겠어. 같은 말들은 상대방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혼란을 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무의식적으로 애매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하고 싶지만 내가 좀 바쁠 것 같아라고 얼버무리면 상대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호한 표현을 줄이고 분명한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부탁을 했을 때 그건 어렵겠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고민해 볼게 같은 말은 상대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는 이 부분이 불편해.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어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하면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표현 방식만 부드럽게 조절하면 상대방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요? 처럼 말하면 상대방도 거절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싫어요, 안 해요라고 말하기보다 이렇게 하면 내 일정이 너무 바빠질 것 같아서 어렵겠어요. 이런 방식이 저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대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네 번째로, 상대의 반응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한 후 상대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느냐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두기도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착한 사람들은 부탁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면 점점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도와줄 수 없어요. 이번엔 어렵겠어요. 같은 짧고 명확한 표현을 연습해보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내가 지금 애매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를 점검해보면 점점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연습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분명한 의사 표현은 자신을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애매한 표현은 상대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나도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고 적용해 나간다면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착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3. 양보와 희생을 구분하기.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타인과 협력하고 배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때로 착한 사람들이 지나치게 양보하다가 결국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양보와 희생을 혼동하기 때문인데 이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보와 희생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양보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 내가 조금 물러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호적인 과정이며 나 또한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식당을 정할 때 상대가 가고 싶어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은 양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나는 큰 부담 없이 상대를 배려할 수 있고 상대 역시 나의 배려에 감사하며 다음번에는 내 의견을 존중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양보는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고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희생은 나의 행복과 욕구를 무시한 채 상대를 위해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생은 대체로 일방적이며 반복될 경우 불만과 피로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이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고 할 때 내가 바쁜 상황에서도 거절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희생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 동료는 내 도움을 고마워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나는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양보와 희생을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는 내가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의 행동이 일방적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양보는 내가 원할 때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희생은 상대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양보는 상호적인 반면 희생은 일방적인 경우가 많아 관계에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착한 사람들이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상대가 실망하거나 관계가 나빠질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한계를 분명히 알리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한다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안하지만 지금 내 일도 많아서 도와주기 어렵겠어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상황을 솔직하게 알리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욕구를 후순위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행복도 중요한 만큼 나에게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끔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를 통해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고 건강한 양보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대와의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지속적으로 희생하고 있다면 상대와의 관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상대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세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한쪽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나친 희생은 결국 나 자신을 소진시키고 오히려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과 에너지를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면 상대를 배려하는 것 또한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양보와 희생을 올바르게 구분하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양보는 상대를 위한 배려이지만 희생은 나를 소진시키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상대를 위해 무조건 희생하기보다는 내가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선에서 양보를 선택하고 필요할 때는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으려면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의 감정과 욕구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배려와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감정이 아닌 논리로 대응하기.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착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면 순간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 상대의 페이스에 휩쓸려 원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면 상대의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내 입장을 지키면서도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에서 동료가 갑자기 다가와 나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왜 안 도와줘? 라고 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내가 너무한 걸까? 그래,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본래 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도와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이 일이 내 업무와 관련이 있는가? 내가 도와주면 나의 업무에는 어떤 영향이 생길까? 같은 질문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도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도와주기 어려워. 네가 해결해야 할 문제 같아. 이렇게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면 상대도 쉽게 반박하기 어렵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단순히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친구가 너는 왜 나한테만 연락 안 해? 라며 서운함을 표현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내가 정말 연락을 안 한 걸까? 내가 잘못한 걸까? 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연락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그동안 너도 내게 연락을 하지 않았잖아. 우리 앞으로 서로 연락을 자주 하도록 해볼까? 라고 대답하면 불필요한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의 말에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호소할 때 잠시 숨을 고르고 그 말 속에 숨겨진 본질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상대의 감정에 끌려가기보다는 나의 입장과 상황을 먼저 고려한 뒤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 입장에서는 이게 더 맞아.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가 나의 감정을 조종하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가 화를 내면서 넌 왜 맨날 이래? 라고 말하면 감정적으로 내가 뭘 하고 반응하는 대신 무슨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어? 라고 차분하게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을 던지면 상대는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태도를 유지하다 보면 처음에는 상대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렸던 사람이 갑자기 논리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면 상대는 처음에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건강한 대화 방식을 익히게 되고 결국 서로가 감정적으로 상처받지 않는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감정이 아닌 논리로 대응하는 것은 단순히 손해보지 않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상대가 감정을 앞세울수록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줄이고 내 감정을 지키면서도 상대와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논리로 대응하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지키는 대화법이 몸에 배게 될 것입니다. 상대의 반응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기.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태도, 표정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쉽게 흔들리게 만들곤 합니다. 물론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연연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소모시키고 불필요한 감정적인 부담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남들의 반응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타인의 반응에 연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인정욕구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하고 그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마치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고 또 그래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호불호가 있는 것이 당연하며 나 역시 모든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적 비교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타인의 반응을 통해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 상대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만족감을 느끼고 반대로 무반응이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불안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감정 기복은 우리의 자존감을 지속적으로 약하게 만들고 결국 상대의 평가에 따라 내 기분이 좌우되는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감정의 주도권이란 내 기분과 자존감을 외부 요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반응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거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아.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 때문일까? 혹시 저 사람의 기분이나 상황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목표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태도는 결국 나 자신을 소진시키고 오히려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신경 쓰게 만듭니다. 따라서 완벽해지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입니다. 그리고 경계 설정도 필수적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심리적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누군가 내게 무례하게 대할 때 그 반응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단호하게 선을 긋고 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의 감정은 저 사람의 문제이고 나는 그것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 확신을 키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때 타인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의견을 내놓았을 때 상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내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의견이 다를 뿐이라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반응에 덜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연습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들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는 연습을 의도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평소에 조금은 불편한 상황에 일부러 나를 노출시켜보고 거기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는 연습을 하면 점차 타인의 반응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혼자 책을 읽거나 낯선 사람에게 가볍게 말을 걸어보는 등의 작은 도전들이 이런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그 중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이며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상대의 반응에 지나치게 연연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초래할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내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고 자기 확신을 키우며 타인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춘다면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타인의 시선에서 한 발짝 벗어나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더 이상 착하다는 이유로 손해보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대화법을 잘 활용하면 배려하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